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2021년 5월 13일입니다. 이제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이죠. 오늘은 또 갑자기 더워졌네요. 어제까지만 해도 밤에는 추워서요. 겨울 옷을 꺼내 입기도 했는데 감기까지 왔네요.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입시생을 둔 자녀 가정에서는 아이들 환절기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이 봄철에 한번 앓고 나면 바로 여름 되니까요. 공부하는데 좀 타격이 심하죠.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, 그동안 이제 많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요,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수학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세요. 그러다 보니 그 걱정이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너무 수학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수학 그 자체도 망가지면서 국어나 영어나 다른 과목까지 크게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아이가 제 실력을 발휘 못하도록 상황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봤고요. 그런 점이 또 늘 아쉬웠습니다. 근데 이제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수학에 신경을 쓰듯이요. 그 반면에는 이 국어 과목이 빠졌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.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는데요. 최근 들어서 이것이 더 심각해졌고 많은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수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. 제가 뭐 늘 이렇게 수학 선행은 조심해서 해라.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어떻게 하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요. 최근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어서 이 책입니다. 이 책을 하나 접하게 되어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부모님들께서 수학에 대해서 이 진실을 좀 알고 나면은 아이들 그 수학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.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이 책은 보면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디자인도 좀 촌스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 책에 이제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. 가치라는 거는요, 제 생각과 또 진실과 부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 말고 한번 읽어서 확인을 해 보시라. 그런 뜻에서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. 이 디자인은 좀 그래도요, 이렇게 앞에 보니까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대요. 아마존이라는 데는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이죠. 그러면 이 책이 그러면 한국 사람 거나 아니겠죠, 그죠? 아니니까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겠죠. 외국에서는 많이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글쎄 제가 이 책이 나온 지 좀 조금 된 것 같은데 서점에 가서 처음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.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운이 없었던 것 같죠. 근데 이렇게 보면요,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였다. 그래서 이게 우리네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배우는 이게 뭐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배우는 수학에서 우리가 늘 부족했던 거,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암기해서 하는 거 말고요. 그렇게까지 공식이 나오기까지는 그 원리가 어떻다
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지 수학을 좀 이해를 하거든요. 근데 이 책 중에서 제가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이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세 번째 파트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. 여기에는 노력으로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와 재능이 필요한 수학 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이게요, 예전의 수능 체제에서는 재능이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재능이 필요가 없더라. 노력으로 풀 수 있는 수학 문제. 우리가 이게 수학 공부하는데 그 큰 방향점이 되거든요. 어느 쪽을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그 수학에서 성공을 하느냐, 실패를 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. 많은 그 학생들이 고3이나 재수를 할 때 수학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속된 말로 삽질하는 공부만 하다가 수학에서 또 좌절하고 그런답니다.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해놨다.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은요, 성인들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. 대화체로.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걸 읽기를 싫어해요. 근데 이건 좀 대화체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쉽다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언뜻 느낀 거는 이거는 비문학이다. 요즘 애들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죠? 국어에 이렇게 대화체로 되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근거에 의해서 딱 도출해내는 문제가 수능 문제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 책을 설명하는데 이게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또 별점을 또 드리고 싶어요.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에서 나는 어떻게 느낄까? 그러면서 결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.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요. 어려서부터 얘가 그 수학, 산수를 잘하느냐, 어렸을 땐 잘 못하느냐, 그런 약삭 발음이 있느냐,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린애들인데, 야, 100 더하기 100은 얼마야? 5 더하기 8은 얼마야? 이런 거 묻잖아요. 얘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막연한 기대.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100 더하기 100을 답을 물었을 때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애들이 갸우뚱 하는 아이였지만 100원 플러스 100원은 얼마지? 그럼 200원 이렇게 탁 나와요.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친구들이 보고 쟤는 수학을 못해. 돈 계산을 해도 이게요. 아이가 분명히 수학적 개념은 있는데요.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. 공부하는 걸요. 100 더하기 100을 직접 손으로 써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접하는 100원 플러스 100원은 200원이 나오지만요. 100 더하기 100은 갸우뚱 하는 거예요. 연습을 안 해서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. 어떻게 보면 아이가 나중에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거네. 부모님 책임이에요. 사실은. 부모님이. 학교 선생님 탓할 수도 없고요. 학원 선생님 탓할 수도 없어요. 이 수학이란 과목은요. 상당히 체계적인 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1학년에 배워야 될 거 2학년, 3학년, 4학년, 5학년, 6학년에 배울 게 그대로 쫙 있거든요. 이걸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워오면서 머릿속에 남아서 있어야지 계속 배움이 원활해지는데 어느 한순간 가다가 이렇게 그치거나 이렇게 멈칫하면 뒤에 게 자꾸 흐려져요. 그러니까 애가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헤매는 거거든요. 그럼 얼른 빨리 돌아가서 뒤에 부분을 해야죠. 지나온 부분을요. 근데 그건 하기 싫죠. 그냥 배우기만 하면은 다 내 거야. 다 배우기만 하면
우리 아이는 이게 과정만 거쳤으니까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이제 중3 마치고 상하 나가고 완 배워서 투 배워서 투 배웠니 미적 나가서 문제 풀다 보니 몇 개는 틀리고 몇 개는 맞아. 그래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미적을 풀었어요. 그래서 감탄하고 만족하다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죠. 네, 그런 거를 하는 도중에 다른 과목은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망설였어요. 며칠 덜렁 이 책을 손에 넣고는 망설인 게 전번에 한번 정석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가 뭐 저작권 시비가 있어가지고요. 책 소개가 참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. 그거는 제가 못하겠고요. 일단은 뭐 겉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. 겉장. 자, 이 뒷면에 이런 그림. 분수가 풀리고 도형이 보이는 수학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. 뒤에는 이게 분수셈을 왜 이렇게 분모는 분모끼리 뭐 통분하고 곱하고 뭐 이렇게 계산 공식으로 해서 암기해라 이러면 애들이 수학에서부터 질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럼 왜 분수 더하기 분수는 밑에를 통분하고 뭐 어디를 곱하고 뭐 일일이 설명해주면 아이들은 금방 또 잊어버려요. 가르쳐줬는데 왜 이렇게 못해? 이러면서 자꾸 실망하고 우리 애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포기 이러실까 봐요. 그러면 이거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제대로. 왜 그런지 이렇게 도형으로 그림으로 따라가다 보면 아하 이래서 통분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하고 아이가 느끼고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된답니다. 제가 단순히 뭐 책을 선전하는 것보다도요.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지금 다들 중간고사 치르고요.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수학 가지고 또 고민을 할 거예요. 다른 과목보다.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. 초등학교 부모님들, 특히 중학생 부모님들, 아니 고등학생 부모님들도 이걸 읽어봐야지 우리 아이의 수학이 문제가 있다면 그나마 왜 그런지에 대한 안개가 조금이라도 거칠 거예요.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수학 공부의 방향이 보일 겁니다. 아이도 충분히 읽어야 되고요.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도 읽어도 되는데요. 죄송하지만요. 초등학생이 이 책을 이렇게 읽을 때는요. 물론 초등학생 충분히 읽어요. 예전의 애들. 근데 지금 애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. 문장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어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책에서 어휘를 체크해가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읽어봐라. 이러면 아이가 충분히 읽습니다. 이 책을 초등학생이 읽어서 이해가 일단 못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해서 국어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럴 거다. 어휘력만 풍부하면요. 이 아이가 앞으로 수학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. 그렇게 아는 정보의 많은 스킬 중에서 한 부분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에서 되게 크게 치는 거는 내 아이 수학에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. 절대로요. 초, 중, 고 학창 시절에 들어있는 수학 과목은요.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 충분히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거든요. 그것이 현재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볼 때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는 데 대한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수학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런 뜻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요. 수학은요. 배우면 배울수록 잊어버리는 게 늘어나요.
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쭉 다 끌고 가야지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흐려지는 거를 방지하려면요, 우리가 어려운 문제보다도 한 중간 난이도에서 그 이하 거를 이렇게 풀어주면요,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한 방에 딱 눈으로 풀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그러면 우리 애는 계산도 안 하고 눈으로 풀어도 답이 나와. 이러면 다 감탄을 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에요. 수학은 어떤 문제를 풀어도요,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풀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걸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어줄 때 지난 교육 과정의 거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가지고 자꾸 쓰게 되거든요. 이러면은 문제풀이 속도도 빨라지고요, 정확도도 빨라집니다. 근데 아이들이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책에다 못 풀게 하라 그러죠. 못 풀게 하고 연습장에다 풀 때 그 과정을 부모님들이 한 번쯤 봐야 돼요. 얘가 몇 자 끄적끄적해서 답이 나왔다, 답을 맞춰보니 정답이네, 감탄하지 마시고요, 굉장한 우려의 눈초리로 봐야 됩니다.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, 수학의 발전이 없어요.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쓸 줄 아는 아이가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.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. 참, 이 책이 제목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. 그냥 동양북스입니다. 출판사가요. 동양북스. 북스는 뭐고 동양은 또 뭐죠? 국영 혼합체네. 오리엔탈 북스라 했으면 될 걸요. 농담입니다. 자, 전국에서 내 아이 학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부모님들, 제가 또 어려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지만요,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라.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에 이렇게 가슴을 탁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. 자,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